빙고맨 유튜브. 그러면 후지필름에 몇 년 계신 거예요? 후지필름에 제가 3년 있었을 거예요. 딱 3년 되는 날짜에 나왔으니까 단장님이랑 다 뒤집어지신 거죠. 근데 그렇게 또 보내줘요, 근데? 아니죠. 무언의 협박이 들어오셨죠, 단장님이. 3년을 더 뛰어야 된다는 것과 그 해체를 시켜버리겠다, 팀을. 이제 그런데 팀 시켜버렸더라고요. 아니, 그럼 후지필름에 있을 때 그래도 제일 잘했던 시즌이 혹시 있으셨어요? 제가 대통령배 게임을 이제 겨울 시즌에 한 3달을 해요. 1차, 2차, 뭐 3차까지 다 이제 하는데, 뭐 저희는 못하는 팀들이니까 1차, 2차 그냥 끝나버리고 3차까지 가는 팀들은 이제 4강 막 이렇게 가는데, 거기 후지필름 가서 한 달 전에 들어가서 게임을 다 망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언성이 강일환이한테 옵니다. 2년 동안 안 뛰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전시켜가지고 졌다고 또 거기서 원성을. 저만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내 후배 그 애까지 길을 못 펴들어. 나 때문에. 이제 단장님이랑 우리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모든 원망은 다 들었습니다. 제 약속 드리겠습니다, 책임감 없이 제가 배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팀씩 이길 때마다 쇼파 하나 갈아주고, 한 팀 이길 때 차 갈아주고, 한 팀 이길 때 선수들 엘리트 선수로 파카나 신발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신 있냐 그러니까는 제가 4강까지 해드리고 제가 그 약속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죄인 돼가지고 파리 팀을 4강을 해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온팡 뒤집어 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독종이 됩니다. 줄넘기를 하루에 몇천 개를 하고 개인 연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하이팀 선수들은 운동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월급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상위팀 선수들은 방에 선수들이 없어요. 각자 개인 연습하느라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그리고 이 하이팀 선수들은 운동이 끝나면은 너무나 사생활이 그냥 직장 생활이야. 그래서 매일 개인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팀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제 일으키는 거죠. 일으켜가지고 애들 나이트클럽 데리고 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네, 제가 했던 것은 비디오 빌려서 보게 해주고, 목요일날 운동 쉬게 해주고, 감독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문화생활 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 돈 월급 받은 것을 다 선수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그 후지필름 선수들도 좀 경계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많이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가까워지셨어요. 가까워져가지고 제가 이제 주장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일환 선생님도 첫 트레이드를 하신 거지만, 네. 모든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트레이드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가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좀 혼란했을 것 같아요. 이 프로는 선수가 우승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실업팀은 고정 선수이기 때문에 이 우승이라는 건 바뀔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선수들이 그대로 가니까. 그대로 가고, 뭐 드래프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드래프트 제도가 없고, 강팀은 강하고 하이팀은 운동할 이유가 없어요. 운동해서 뭐를 해게. 어차피 걔네들이 밥이고 자존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선수들이 와서 그냥 뭐 있다가 그냥 회사나 넣어주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월급도 같아요. 볼을 주는 선수나 주전 선수나 월급이 같아. 볼을 주는 사람은 부상도 없어. 사회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더 잘한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요즘 예전 배구를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가대표에 10개의 실업팀이 있는데 뭐 두세 팀 선수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럼 4강 신화 한번 몇 년도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92년도인가요? 그게? 92년도? 예. 4번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4강 할 때 웬만한 팀들은 다 이기셨겠네요, 4강 갈 정도면? 목표가 이제 상위팀이었으니까 그 목표는 이제 그 팀을 이제 이겨보고 싶었고, 그렇죠. 이기고 나와야 저도 명목이 섰는데 결국 한일합섬을 이깁니다. 이겼어요? 네, 3대1로요. 게임장에 들어갔는데 그냥 제 앞으로만 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제가 이제 뭐 효성 배구단 그 허벅지 처벌 사건도 네. 게임을 잘해버렸지, SK도 넘어갔지, 미도파도 이겨버렸어요. 현대하고 호남정유를 못 이겼어요. 호남정유는 거의 다 넘겼다가 꼭 못 넘기고, 현대는 이제 지경현이 선배 계실 때 장난 아니죠. 잘 오시고 가끔씩 만나고 잘 오시는데, 아까 타이밍을 로스 말 못했어요. 그 사건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말할 수가 있죠.
말씀하면. 예, 정말 궁금증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구 하면 효성 그 허벅지 처벌 사건으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수원에서 저희하고 시합을 했어요. 저희한테 3대1로 졌어요. 후지한테, 롯데 후지필름한테. 그 시절에? 예, 효성이 져버렸어요. 거기 국가대표들이 다 포진을, 강주희 선수도 있었고, 간중도 많았고, 수원 게임인데, 롯데 후지필름이 그 이길 수 없는 팀을 이겨버린 이제 사건이고, 그리고 흥미진진했어요, 그 게임이. 그 게임을 이기고, 시합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시합장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구경을 가신 거네요. 이제 다음 경기를 하기 다음 경기를 분석하러 가야 되죠. 허벅지가 애들이 저 위층에서 봐도 파랗게 멍들고 막 빨갛고 이 쇼트를 입었잖아요. 그 우리 시합을 치고 그날 저녁에 구타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예. 맞았다는 저한테 이유가. 치고 저희한테 치고 후지필름한테 치고 그 정도로 열악한 팀이었다니까요. 저희 팀이. 그 두드러 맞을 정도로. 그럼 그 지고 다음날 경기를 또 그 시합이 연전이었고, 연전이었어요. 이었고, 허벅지가 멍이 잘 들잖아요. 그렇죠. 만 없었지.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독 코치한테 맞았거나 아니면 맞았거나 뭐.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거의 코치들이 많이 때리거든요. 감독님은 많이 손 안 대요. 코치나 주장이 때려요. 그럼 후지 할 때도 많이 때리셨어요? 저는 선수도 구타한 적은 없습니다. 100%. 제가 주장일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주장이 몇 발이 좋으면은 저희 다 죽습니다. 주장이 몇 발이 없으면 바로 쓰러지면은 더 이상 안 때려요. 그러면 후배들이 살 수가 있어요. 옛날에 호수로도 맞았거든요. 이 매가 7개 부러지, 하루에 7개가 부러져야 하루가 가니까. 왜 이렇게 때리는? 그리고 발을 딱 잡아요. 발 잡아놓고 바로 때려요. 못 움직이게. 이게 뺨을. 분노의 어떤 분풀이용이죠, 우리들이. 그래도 부모님들은 말 한마디 못 합니다. 그 주전자를 빼버릴까봐.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은 팬들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잖아요. 없죠. 예. 근데 의심이 되는 상황이 팬들 앞에서 벌어진 거죠, 이게. 예. 갑자기 우리도, 저 뭐야? 웅성웅성 하는 거. 막 관중도 엄청 많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관중들이 막 갑자기 그러니까 코치 나가 막 뭐 감독 나가 막 뒤로 나가 하고 막 관중들이 난리를 치고 막 거기 선수도 서 있고 막 그날 게임 못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코치 선생님 나가고 게임을 했나?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블로킹하고 있는 사진은 나오고. 예. 일단 다 뒤로 쫓겨났죠. 그 벤치에서. 그 벤치에서 쫓겨나고 그 시합은 뛰었을 거예요. 뛰었는데 뛰고 나서 이제 막 그 기사가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강주희 선수가 그만뒀죠.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감독님하고. 누가 때렸느냐는 뭐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누가 때린지 뭐 뻔하잖아요. 매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때리진 않아요. 그런 깡패는 싫습니다. 이 배국에 아주 살벌한 그 칼바람들이 있어요. 세터들. 그 선배 나가야지 우리가 그 팀을 들어가고 그 선배 있으면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시대예요. 감독 코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선배가 더 무서운 거죠. 독종들이 있어요. 뭐 인간으로서 막 진짜 이거 선배인지 뭔지 뭐 진짜 지금 시대였으면 난리 나는 사건인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쉬쉬하면서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시대 때는 감독 코치한테 잘못 보이면 선수들이 아웃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발로 차도 부모 앞에서 발을 때려도 부모들 한마디 말 못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공 하나 꿈을 꾸는데도 공에 딱 나가면 말미스 저희 그러잖아요. 네. 그게 순간적으로 나와요. 이게. 잠꼬대같이 네, 잠꼬대처럼.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아무리 프로화가 돼서 행복하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내면의 승부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밤을 못 보냅니다. 선수들은 불면증도 심하고.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에 뭐 그런 주인공답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흑역사 같은 것도 네네.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덮으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좋은 게 아니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닌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법은 없고 그것을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이 진실의 말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고 제가 배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유튜브 관계자님들이 진심으로 감정으로 들으신다면은 좋고. 그러면 4강 딱 뭐 됐을 때 구단에서 뭐 보너스나 뭐 선물 같은 것도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말고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약속 안 지켰습니다. 월급도 안 오르고 차도 안 바꿔주고 뭐 주장이라고 해서 5만 원 더 받았어요. 주장수당 5만 원. 네. 바꿔주겠다고 약속은 다 했지만 단장님이 안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약속을 지킨 거네. 4강 약속을 저는 약속 지켰습니다. 그걸 4번을 했다는데 야 너무했네.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팀의 강일환이라는 선수가 가서 결국은 4강이라는 신화를 일으켰습니다. 우승 못하신 건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그 선수 갖고는 4강에 간다는 것은 우승보다 더 높은 수치예요. 아니 그러면은 강혜란 선생님은 국가대표는 혹시 뭐 해보신 적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청소년 때도 없으시고? 없어요. 예. 좋을 때쯤에 뭔가 항상. 그래서 국가대표하고는 인연이 멀어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예. 후치 필름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어요? 안 놔줬죠. 근데 감사패까지 받고 나왔죠. 골상 혜중이 감사표예요? 네. 퇴직금도 없이? 3개월 더 월급 주시고 그래서 갈 곳도 없으면서 유학 간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제 비치발리볼 초청 최초로 또 제가 비치발리볼 뛰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가 국제 비치발리볼을 최초로 영입을 할 때이기 때문에 네. 그 초빙돼 갖고 부산에서 그 시범 게임을 합니다, 제가. 2명이 하잖아요. 네. 짝꿍도 누가 하시죠? 김옥자 선배님. 아니, 그래서 기록은 많이 갖고 있어요. 유학 간다는 건 그냥 구식이었네요. 진짜 가시려고 하시죠? 네네. 왜냐면은 스위스로 가고 싶어 했어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선수들 부상 문제나 컨설팅, 그러니까 기획사 같은 거나 에이전 지금은 에이전트 같은 거. 박진영이 같은 그런 그렇죠. 거, 그런 걸 하려면 공부를 했어야 됐고 세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 슬럼프 문제나 선수들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람들이 간식, 관리 못 갖추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백이 없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그 선수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함께 해줘야지. 어른의 세계, 돈의 세계에서 선수가 박탈당하고 그런 아픔들이 어린 나이에 특별히 선수가 잘나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못난 선수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유학은 이제 포기를 하신 거고. 유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네. 도민체전을 나왔어요. 또 나가셨어요? 그걸 뛰고 있는데 예전에 선수가 수원의 팀인데 그 선수가 저한테 같은 이제 수원 소속을 뛰면서 너는 왜 그렇게 키는 큰데 운동을 내가 못하니?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너는 왜 그렇게 키는 큰데 이렇게 타점이 낮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누나 저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데 후보 생활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걔도 백을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밝고 명랑하고 또 신화도 그때 일으켰고 그러니까 누나가 좀 멋있었나 봐요. 제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걔가 어떤 부모님을 의지하기는 너무 좀 저기 하고 제가 뭘 도와주는데 저 주전 뛰고 싶고 선수가 되고 싶은데 제가 백이 없어요. 딱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제가 확 꽂혀버린 거죠. 옛날 내 생각이 나요. 내 생각에서 너 내가 도와줄게. 저녁마다 비 사이에 공. 그러니까 2m인데 이만큼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깨가 이만큼밖에 못 내려요. 그러니까 180 한 5, 6 정도의 타점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2m의 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에 맞는 전법의 공격을 이제 제가 개발을 하는 거죠. 개인 코치를 하신 거네요, 거의. 출퇴근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체육관에 감독님 옆에 붙고 누가 이렇게 선수 좀 적으면 쟤 빼고 좀 넣어줘요. 그러면은 야 이 새끼야 막 그 정도 친했던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다른 선수를 하고 얘를 넣게 되는 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개인 코치도 하고 나름 매니저? 매니저라기보다는 식품을 제가 했어요. 식품을 하면서 자연식품을 그걸 먹여가면서 운동도 시키고 태핑법, 마사지 이때 때 얘는 꼭 이 코스에 때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결국 우승을 시키면서 얘를 부각을 시킨 거죠, 제가. 그냥 단순히 선의로만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면 뭐 금전적인 걸 받고 하신 거예요? 절대 내가 돈을 썼죠. 그래서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팀을 다 분석하고 다니면서 결국 제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긴 죠.